범국민 등산교실의 양현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여가 활동으로 가장 많이 즐기는 게 바로 등산이죠. 그런데 등산을 단순히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등산인데 잘못된 상식이나 기술, 장비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등산에도 요령과 방법에 따라 산행을 더욱 즐겁고 건강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등산의 기초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박한 도시 생활 속에서 안락한 문명에 길들여지다 보면 우리는 자연 친화적 정체성을 점차 잃어가고 점점 나약해진 모습으로 변하겠죠. 천연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산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등산을 통해 우리는 강인한 야성을 되찾는 보상과 특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윤재학 교수님을 모시고 그 의무와 책임 그리고 예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날 지구 환경 속에서 우리 인간의 지배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자연의 조화 균형이 깨진다면 만에 하나 환경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 인간이 가장 크게 입게 되겠죠. 때문에 환경과 자연의 보호를 얘기하지만 어쩐지 좀 인간 중심의 이기적인 사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숲속으로 들어가야만 진실되고 공평한 자연보호 실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자연의 조화 균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생존하면서 자연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친환경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산에서 지킬 수 있는 친환경 등산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친환경 요령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렇게 6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서 그 각 사항마다 실천 요령들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첫째, 떠나기 전부터 자연에 대한 배려를 한다. 이것은 가고자 하는 곳이 혹시 통제구역은 아닌지 자연보호구역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하고, 또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의 인원은 최소로 함으로써 자연훼손을 적게 하고, 그리고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물은 재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다녀간 흔적을 최소화한다. 이것은 기존의 등산로만을 이용해서 새로운 길이 생기지 않도록 걸어야 되고, 또 기존의 등산로에서는 등산로가 넓어지지 않도록 한 줄로 줄을 맞춰서 걸어야 되고, 뒤에서 혹시 바쁘게 빨리 가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뒷사람에게 길을 양보해 줘야 됩니다. 또한 내구성이 강한 표면만을 이용해야 됩니다. 내구성이 강한 표면은 자갈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바위, 그 다음 마른 풀, 그리고 눈길 등을 얘기합니다. 셋째, 쓰레기를 확실하게 처리한다. 가져간 것은 모두 되가져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의 배설물은 물이나 등산로로부터 60m 이상 떨어진 곳에 15cm 정도 깊이로 구덩이를 파고 묻어야 됩니다. 혹시 식기세척이나 세면을 하려면은 그것도 물로부터 6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환경분해성 비누를 약간만을 사용을 하고, 사용한 물은 흐트러 버려야 됩니다. 아, 바깥으로 다 버리는군요. 그리고 혹시 휴지를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펄프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환경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나무나 돌을 옮겨서도 안 되고, 도랑을 파거나 도랑을 또 막아서도 안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석축을 쌓거나 구조물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나무에 끈을 묶거나 리본을 달거나 그래서도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야생 동물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동물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먹이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 매미 같은 걸 잡았을 때도 안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인간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곤충이 아니면 해충이 아니면 손을 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예,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도 데려가면 안 되겠죠.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면은 작은 짐승들이 놀라게 되겠죠.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사람이 자연에게 해야 할 윤리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등산할 때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윤리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건가요? 예, 그것이 바로 6번째 다른 등산객을 배려한다입니다. 윤리의 기본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산에서 다른 사람이 얻고자 하는 즐거움이나 가치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 윤리는 바로 오감을 괴롭히지 않는 것. 촉각, 청각, 시각, 후각, 미각이. 촉각은 지나가면서 조심스럽지 못하게 남을 건드린다거나 또는 남의 물건을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각은 시끄러운 라디오 음악 소리라든가 고함 소리, 노랫소리 그런 것이죠. 네. 그리고 시각은 혐오스러운 복장이나 남이 보기에 못된 장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후각은 술 냄새, 음식 냄새 또는 땀 냄새로 남을 불쾌하게 하는 것. 그리고 미각은 원치 않는 음식이나 술을 과도하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결국 이렇게 우리가 친환경 등산을 실천하게 되면은 실천한 만큼 자연은 잘 보존될 것이며 또 자연은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함께한 저는요, 등산 기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등산을 하실 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을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대한산악연맹 등산교육원 교수진들과 함께한 범국민 등산교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